짜잔. 어이구, 보자. 자, 입체수가 3인 것에 대해서 얘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많고 여기서 또 희한한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C2H4입니다. 혹시 제 이름은? 오, 정답. 얘 이름은 바로 에틴이죠. 에틴이고, 근데 이제 뭐냐면 정확한 이름은 에틴이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관용명이 많이 쓰이는데 관용명은 에틸렌이고요. 예전 우리가 2학년 때 유기화학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냐면 거기서 배웠던 녀석인데 에티의 뜻은 뭐였어요? 에티의 뜻은? 탄소가 2개. 그 다음 이인의 뜻은? 탄소 이중결합을 뜻했었죠. 그래서 탄소 2개가 이중결합을 이룬다는 뜻으로 저 분자 이름이 에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원자 상대 전자 배치 다 알 거고 루이스 구조가 지금 냉큼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이런 루이스 구조 되게 익숙하죠, 그렇죠? 자, 이때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4개잖아. 4개니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 탄소에도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또 하나씩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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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자 쌍을 이루게 되면 탄소가 뭘 잘 이루게 돼요? 옥텟. 이렇게 되면 이 탄소 주변에 전자가 총 몇 개예요? 8개. 8개가 되면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 C2H4의 루이스 구조가 된다 이런 뜻이지. 이때 파랗게 그린 건 다 무슨 결합이겠어요? 파랗게 그린 건 시그마 결합이고요. 빨갛게 그린 애는 파이.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겠죠. 그러면 이때 이 탄소의 입체수는? 이 탄소 입체수는? 입체수는 3이라는 거 알겠죠? 네네. 파이 결합은 고려하지 않고 시그마 결합만 3개 있으니까 얘가 입체수가 3이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때 여기서 VSEPR을 적용을 하면 여기 결합각이 몇 도겠어요? VSEPR을 적용하면 여기 결합각이 120도 근처가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결합각도 몇 도겠어요? 120도 근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120도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바로 얘를 중심으로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 완전히 동등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쪽은 수소인데 어느 쪽은 탄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 결합하고 이쪽 결합이 완벽하게 같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비슷은 합니다. 어떤 근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이쪽 결합각이나 이쪽 결합각이 120도 근처가 된다. 알겠죠? 네. 하지만 입체수가 3이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이 주변은 뭐를 이루게 된다? 평면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체 분자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체 분자 구조는 역시나 뭐하다? 플래너. 알겠죠? 그래서 입체수 3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플래너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평면이 나타나면 관습적으로 무슨 평면이라고 한다고? XY 평면. 됐죠? 자, 그리시고요. 자, 그래서 그리십시오. 태은이 다 그렸어요? 오, 잘했어요. 우리 태은이. 태희. 중학생. 그런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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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쓰십시오.
자, 다 썼죠? 네. 자, 어쨌거나 이 중심 탄소는 그래서 입체수가 뭐예요? 3. 3이잖아요. 입체수가 3이면 이 녀석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시그마 결합이 주변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개. 3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자, 3 중심 원자인 탄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탄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4개. 4개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그려졌는데 앞서 그렸던 것처럼 홀 전자를 어떻게 최대로. 이런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저런 특징을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모두 다 홀 전자가 되게 하나, 둘, 셋, 네. 됐죠? 됐죠?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심 원자 주변엔 보시다시피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나요? 탄소 주변에 시그마 결합이 몇 개가 있나요? 바로 3개의 시그마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입체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3. 입체수도 3이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혼성화의 결과도 몇 개여야 해요? 3개. 역시 3개여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 혼성화의 결과가 3개인 걸 아까 배웠을 때 무슨 혼성이라고 했어요? 바로 혼성화 결과가 3개인 걸 sp2 혼성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에틸렌에서도 탄소 각각은 sp2 혼성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sp2 혼성을 하는 어떤 기하학적인 모습은 앞서 보레인에서와 다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겠어요? 앞서 보레인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나타난 그 녀석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sp2 혼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호떡호떡 쓰세요. 안 돼요.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아이고. 자, 썼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레인에서처럼 탄소도 프로모션 한 다음에 sp2 혼성을 할 때 당연히 기하학적으로 어떤 p 오비탈을 써야 되겠어요? px, py를 써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px, py를 쓰는 이유는 분자의 기하 구조가 평면형이고 그 평면을 xy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px, py에 대한 혼성화를 해서 H123를 만들었고 걔네들이 sp2 혼성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때 어떤 오비탈이 혼성화하지 않은 채로 남아요? EPZ가 혼성화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붕수하고의 차이점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다라는 거. 왜? 최외곽 전자가 탄소는 원래 4개니까요. 선생님, 어? 혹시 이 분자는 중심 원자가 2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자, 썼습니까? 썼죠. 안 보여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경우 HI 끼리 에너지 준위가 어떨까요? 이 경우 HI가 누구 얘기하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걸 얘기하는 거죠. 같겠죠. 요끼리 에너지 준위가 어떨까요? 하지 마. 축대되어 있다. 안 돼. 어? 아휴, 정말. 자, 어서 앉으십시오. 동현이 오시지. 어. 자, 이 경우 요 HI끼리 에너지 준위가 어떨까요? 같아요. 에너지 준위가 약간 비슷합니다. 설마. 아 이거는 세 개의 결합이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 왜 같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까요? 세 개의 결합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 바로 탄소를 중심으로 세 개의 시그마 결합이 동등하지 않다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이 탄소가 어디는 수소랑 결합하고 어디는 탄소랑 결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수소 시그마 결합력하고 탄소 탄소 시그마 결합력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H1, 2, 3도 정확하게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탄소 수소와 탄소 탄소가 같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비슷할까요? 왜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사실은 엄밀하게는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왜 비슷할까요? 그런데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어때요? 비슷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탄소가 수소랑 결합하고 있는 녀석의 결합력이나 탄소가 탄소랑 결합하고 있는 녀석의 결합력이 물론 같은 건 아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서 H1, 2, 3가 비슷하다고 가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저 얘기는 어디서 하기도 했었냐면 여러분 분자궤도 함수 만들 때 원자 오비탈의 에너지가 어떻게 결정돼요? 분자궤도 함수 만들 때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안정해지는 거죠. 전기음성도가 작을수록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전기음성도가 비슷하면 원자 상태 오비탈 에너지 역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슷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결합은 아니지만 결합력이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같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네 번째 sp2 혼성을 하고 있는 요 탄소의 로컬 구조를 그릴 수 있겠어요? sp2 혼성을 하는 탄소의 로컬 구조를 그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탄소를 중심으로 H1, 2, 3가 어떤 평면에? XY 평면에 존재하고 그 다음 수직하게 뭐가 있는 거예요? 수직하게 PZ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전자 배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 그리고 하나. 여기에 전자 배치가 요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선생님 그럼 여기 3번까지 쓰고 4번 넘어갈까요? 네. 2, 3, 4. 자, 어서 쓰십시오. 아이고.
그래서 아까도 이런 로컬한 탄소 원자의 입체 구조를 꼭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sp2 혼성에서는 이런 로컬 구조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요, 동현아? 네? 왜 이렇게 죽으려고 그래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너무 피곤해요. 그래요? 힘내주세요. 네. 자, 그 다음 입체 구조. 5번째 요 에틸렌의 립체 구조. 립체 구조. 자, 오전에 혼성 오비탈 얘기하면서 레고 블럭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자, 레고로 만들 수 있는 최종 모습은 정말로 무한가지죠. 무한가지지만 그 레고 블럭을 구성하는 블럭 자체는 되게 단순하기 그지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한 레고 블럭의 종류도 몇 종류 없죠, 그렇죠? 그러면 재밌게도 몇 종류 없는 레고 블럭을 가져다가 내가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모습들을 만들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탄소가 sp2 혼성한다고 했죠. 그럼 잘 봐요. 이거 무슨 혼성하는 거예요? sp2 혼성하죠. 이것도 뭐 하는 거예요? sp2 혼성하는 거죠. 이 녀석의 로컬 구조 모습도 이거고요. 이 녀석의 로컬 구조 모습도 요거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다 H1, 2, 3고 빨간색으로 그린 게 EPZ 오비탈인데 이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야. 두 개를 레고 블럭을 연결하듯이 연결해서 이 분자를 설명한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자, 탄소 표시를 하시고요.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 파란색으로 그리는 것, 파란색으로 그리는 건 다 뭐겠어요? H1, 2, 3 혼성 오비탈이겠죠. 그리고 이게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의 XY 평면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에 수직하게 뭐가 있고요? 수직하게 PZ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sp2 혼성을 이루는 탄소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탄소와 탄소의 핵간축 위에다가 또 다른 탄소 하나를 더 불러오는 거죠. 이때 sp2 혼성을 하는 탄소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각 혼성 오비탈과 pz 오비탈에다가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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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홀전자.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sp2 혼성을 하는 탄소가 하나 더 있죠. 이놈도 어떤 모습을 그려주면 돼요? 이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도 H1, 그 다음 H2, H3 혼성 오비탈이 각각 나타나겠죠. 그리고 각 탄소마다 또 EPZ 오비탈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탄소와 이탄소가 만들어낸 이 전자 배치가 전체적으로 뭐 XY 평면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탄소도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이탄소도 최외곽 전자는 4개니까 그 4개의 최외곽 전자를 H1, 2, 3마다 PZ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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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배치시킨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이 탄소의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전자 쌍을 이뤘네요. 무슨 결합이겠어요? 시그마가 된다는 얘기죠. 왜 시그마예요? 이놈의 전자가 탄소하고 탄소의 핵간축 위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여기서 또 시그마는 어디서 나타나요? 여기서 또 시그마는 또 어디서 시그마가 나타나요? 바로 수소하고의 결합도 시그마 결합이 되죠. 자, 수소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의
그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에요? 바로 1s 오비탈이죠. 거기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뭘 이룰 수 있다? 탄소 수소 핵간축 사이에서 시그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혼성 오비탈 자리에도 다 수소가 전자 하나씩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시그마 결합을 이루겠죠. 됐습니까? 네. 이때 아주 이상한 결합이 하나 나타납니다. 파이 결합. 짜자자잔. 보이세요? 오! 2홀 전자와 2홀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화학 결합이 나타난다면 이 전자고 이 전자로 이루어진 전자쌍은 탄소와 탄소의 핵간축에 있어요? 핵간축에서 벗어났어요? 핵간축에서 벗어났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이. 요걸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결합 전자쌍이 핵간축에서 벗어났구나.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파이 결합을 루이스 구조상에서 또 다른 짝대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구조로 그리면 이 시그마 결합과 이 파이 결합의 기하 구조를 구분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이런 꼴로 나타난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대일 알겠죠? 예? 자, 어서 그리세요. 동현아? 네. 괜찮아요? 그래요. 동희도 이번에 투표했어요? 아니요, 저 생일 안 돼요. 안 지났어요? 이거 생일 지나서 투표한 사람. 뭐야? 자기만 어른이네요? 이거 다 다 애들이네요? 다 애기들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누구 투표해서 그렇군. 나 9번. 지환이도 투표 못했어요? 네. 오. 저도 생일 안 지났어요. 깐도도 안 지났어요? 지한이는 애기예요. 깐도는요? 거의 애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 생일 선생님이랑 비슷합니다. 진짜로요? 선생님 7월 13일이잖아. 아닌데요? 7월 15일. 아닌데요? 7월 9일. 네, 오. 그렇죠. 7월 9일이요? 음력 7월 9일이요. 그래서 양력으로 바꾸면 8월 초순 정도 돼요. 8월 초순 정도 돼요. 하여튼 그렇다. 김선아하고는 이틀 차이예요. 나 태어나고 이틀 후에 김선아가 태어났어. 동갑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김선아하고 나는 중학교 때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중학교 친구. 학원에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들은 고등학교 친구. 김선아하고 나는 중학교 친구. 둘이는 고등학교 때 한 거죠. 친구 아니에요? 아, 저 친구 아니? 아, 저 그래. 모르는 사이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 그래. 그래요. 자, anyway. 자, 됐죠? 자, 고다음. 8시 반에 마치죠. 아, 네. 자, 여기 준다. 준다.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영상 희귀하다.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6. 이게 중요하다. 앞에선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할 거다. 자, 보자. 할 거 맞나요, 필기? 뭐 그냥 뭐 쏘. 이 정도 카이면 되겠죠? 네, 할 만한 것 같아. 자, 뭐야, 왜 이렇게 나? 여러분 원래 이제 이게 이 단어 알죠? 사이언스. 이 단어 알죠? 이 단어에서 이 어근의 뜻이 뭘까요? 앞에 SCI라는 어근의 뜻이 뭘까요? 이 어근이 뭐냐면 소셜. 시저예요. 오? 가위요? 예, 가위요. 가위. 그래서 사이언스는 자르는 학문이에요. 이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개념화라는 왜 그래? 왜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얘기해? 진짜
자 어쨌건 고생했죠. 갑자기 뭔 소리? 아니 솔직히 여중생이랑 상위가 그거 해야 돼요, 쌤. 진짜 근데 뭐 그래 딱히 그래도 뭐 크게 화가 나는 건 아니네요. 네, 화내면 안 돼요. 네 그러네. 예, 화내면 안 됩니다. 노자 씨가 화내. 그렇죠. 절대로 화내지 마라. 네. 사실 뭐 요즘은 그래 그렇게 화내는 일이 거의 없네요. 네, 진짜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 어릴 때는 진짜 맨날 싸우고 다니는데 진짜로 정말 그러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거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진짜. 너 나모 너 어이 진짜 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이때 그럼 내가 이 가위 얘기를 왜 했냐? 그럼 여러분 과학이 가위라는 걸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뭐예요? 미용실. 이 과학이 와 진짜 가위구나 라고 하는 걸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자르는 그게 바로 현대과학의 집합체, 현대과학의 야. 최종 집합체, 바로 병원이죠. 병원이. 병원이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나를 온전히 놓고 진단을 해요. 내 폐만 떼서 진단을 해요. 폐만 떼서. 무슨 말 알겠어요? 자, 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나를 온전히 놓고 진단해요. 내 소화기만 떼서 진단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특히나 서양 의학적 병원에 가면 이게 분류가 돼 있죠. 소화기 내과, 뭐 심장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피부가 안 좋아서 가면 나를 온전히 진단하는 게 아니고 내 피부만 떼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원리가 다 어디서 오는 거다? 사이언스라는 철학적 바탕에서 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사이언스의 철학적 바탕을 여기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여러분, 시그마 결합을 구성하는 주체도 전자죠.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주체도 전자죠. 이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럼 잘 봐요. 이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사실은 구분될까요? 구분 안 될까요? 네요. 구분 안 되죠. 그걸 원리적으로 뭐라고 해요? 시그마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와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가 구분할 수 없다. 그걸 원리적으로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이놈의 전자가 어디 있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 전자가 여기 있을 확률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시그마 결합 전자가 여기 있어, 파이 결합 전자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 분자 구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사이언스의 이 관습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자에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전자만 따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배울 컨주게이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학교 자료에 컨주게이션이 나오거든요. 컨주게이션이란 아이디어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그게 아니라 분자 하나를 그냥 놓고 시그마와 파이 전자를 구분 없이 분자를 분석해야 돼요. 그런 분석 방법이 뭐예요? 시그마 따로 파이 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그마와 파이를 융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시그마와 파이를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을 뭐라고 해요? 그게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몰리큘러 오비탈 시오리에서는 시그마와 파이가 분리돼 있어요. 누구는 시그마, 누구는 파이, 그냥 다 같이 그려져 있어요. 다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전자를 채울 때는 시그마 전자 따로 채워요, 파이 전자 따로 채워요. 그냥 순서대로 쭈르륵 채워요.
순서대로 쭈르륵 채우기 때문에 내가 채우는 전자가 시그마에 들어갈지 파이에 들어갈지 딱히 구분해요, 구분 안 해요?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안정한 것부터 불안쪽으로 쭈르륵 채우는 거지. 아, 지금 여기에 채워질 전자가 무조건 시그마일 거야. 지금 여기 채워질 전자가 무조건 파일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않는 거야?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 거대 분자를 분자궤도 함수로 분석을 하면 수학적으로 편하고다 그랬어요? 수학적으로 아주 까다롭다고 했어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나 유기화학자들이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분자구조에서 파이 결합만 쥐어뜯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파이 결합만 쥐어뜯어서 그들로만 새롭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파이 온리 몰리큘라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 온리 MO 분석. 이게 이후에 뭐로 연결되냐면 컨주게이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컨주게이션을 알려면 이 유기분자 등에서 나타나는 파이 결합과 관련된 몰리큘러 오비탈 분석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명심할 건 파이 온리예요. 알겠죠? 파이 온리. 자, 무슨 말이냐? 시그마 역시 MO로 분석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분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분석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결합은 혼성 오비탈로 그냥 분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혼성화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고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p 오비탈 두 개만 쥐어뜯어가지고는 그들로만 분자궤도 함수를 독립시켜서 만듭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방법은 정통적 방법이라고 했어요? 편법이라고 했어요? 편법이에요, 편법. 그래서 유기화학자들만 사용하는 편법입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편법이 분자의 반응성을 또 잘 설명해줘요. 희한하게도. 참 희한합니다. 이게 또 실험하고 안 맞으면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편법을 써도 실험 결과가 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설명 방법이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준달 책에도 옥스터비 책에도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요거! 자, 요렇게. 여기 보시면은 위쪽이 에너지축입니다. 지금 여기도 EPZ고 여기도 EPZ죠. 그러면 여기도 이제 EPZ인데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같은 건 아니니까 편의상 넘버링을 해보죠. 1번 탄소, 2번 탄소. 그러면 2p 오비탈은 1번 p 오비탈, 얘는 2번 p 오비탈. 맞나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컨주게이션의 개념이 확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봐야 돼요. 그럼 이때 EPZ1, EPZ2를 여기에다가 뽀롱 뽀롱 에너지 준위로 표현을 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2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2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사실 에너지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것도 탄소고 이것도 탄소고 이것도 EP고 이것도 EP니까 에너지가 다를 리는 없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둘 사이에 MO가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는 보강, 하나는 상쇄적으로요. 그게 어떻게? 자, 요 각각의 자리에 1번 탄소하고 2번 탄소, 1번 탄소하고 2번 탄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선으로 그린 건 XY 지평선이라고 합시다.
그 지평선에 수직하게 PZ가 있는 거예요. PZ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모두 다 지금 요 축이다. Z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P오비탈의 속성상 게라데예요, 운게라데예요? P오비탈은? P오비탈은 운게라데라고 했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에요, 면 대칭이에요? P오비탈은 면 대칭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이게 P오비탈의 운게라데 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그 뒤에 있는 P오비탈에도, 그 옆에 있는 P오비탈에도 한쪽 함수값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일 거란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뭐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봐. 얘는 이 두 개가 오비탈 사인이 같은 게 만나죠. 네. 그럼 여기선 요렇게 보강 간섭되는 분자 오비탈들이 맹그러질 거고요. 여기서는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여기서 난데없이 뭐도 등장하겠어요? 난데없이 뭐도 만들어지겠어요? 노드도 만들어지겠죠. 노드도 만들어지면서 플러스 함수값 영역과 마이너스 함수값 영역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따로따로 나타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호작용은 시그마가 되겠어요? 파이가 되겠어요?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 앞서서 배웠잖아요. 시그마라고 했어요? 파이라고 그랬어요? 파이죠, 파이. 이때 아래쪽에 있는 건 본딩, 엔타이 본딩 뭐예요? 보강 간섭이니까 본딩이죠. 위쪽에 있는 건 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에요? 엔타이 본딩이죠. 그리고 노드까지 만들었으니까 위에 뭐라고 써줄까요? 위에 뭐라고 써줄까요? 백설표.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전자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전자배치. 자, 지금 전자배치 봐요. EPZ1과 EPZ2에 각각 전자 몇 개 있었어요, 원래? 한 개씩 있었잖아요. 한 개씩 있었죠. 그럼 이 두 개의 전자는 어디에만 지금 채워질까요? 어디에만 채워지겠어요? 여기에만 전자쌍으로 채워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도 결합 차수 계산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때 결합 차수는 파이 결합에 대한 결합 차수가 되겠죠. 왜? 이 분자궤도 함수는 시그마 건가요? 파이 온리 시그마 결합이죠. 파이 온리 몰리큘러 오비탈이죠. 파이 온리 몰리큘러 오비탈이니까 지금의 결합 차수도 파이 온리 결합 차수일 거라고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2 빼기 0 나누기 2. 왜? 지금 N타입 본딩엔 전자 있어 없어요? N타입 본딩엔 전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1이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 구조적으로 파이 결합이 몇 개 있어? 파이 결합이 하나 있는 거랑 말이 딱 일치가 될 거란 얘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분자 구조, 탄소가 무슨 혼성 오비탈을 한다고요? 탄소가 입체수 3인 sp2 혼성 오비탈을 할 때 혼성과 무관한 pz 오비탈이 남죠. 이 두 pz 오비탈을 편법적으로 뭐로 설명한다? 걔만 따로 쥐어뜯어 가지고는 몰리큘러 오비탈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확장돼요.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 몰리큘러 오비탈을 이룰 때 pz 오비탈을 하나 더 첨가시켜요. 그게 되면 pz 오비탈을 또 연결시켜요. 또 계속 연결시켜요. 그때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이 컨주게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컨주게이션을 원형 사슬로 컨주게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벤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까지 개념을 알려면 이 그림 기억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pz 오비탈
몇 개로 PZ 오비탈 몇 개로? 두 개요. 두 개로 본딩 N타입 본딩을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뭐? 여러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무한개. 무한개도 있어요. 그게 노벨상을 받은 폴리에틸렌, 폴리아세틸렌이라는 녀석. 그게 노벨상 받은 주제예요. 그리고 무한개가 아니라 고리를 이룬 거. 그걸 벤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태희야? 이렇게 화났어요? 태희 왜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요. 태희 좋아하는 거 좀 먹어요. 아니 이런 애랑 또 싸우려고 또. 그래요. 그래. 그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나의 취향을 없애야 돼. 내 인생 살다 보니까 그래야 주변이 평안해. 이렇게 주변이 평안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 주변을 평안해. 주변을 평안해.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딱히 더 해드릴 말이 없네요. 이게 뭐 이게 영원한 해답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좀 근데 이제 평안하게 살려면 뭐 그 방법이. 자 보자. 네, 좋아. 또 너는 왜요 또?